자, 우리가 칠판으로 하다 보니까 형평성과 이게 한눈에 뭔가 좀 누가 많이 타고 누가 적게 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겠다. 장부로 적는 것보다. 그래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조금 더 제고하기 위해서 약간 방식을 바꿨는데요. 순번제 적용하는 방식을 바꿨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순번만을 고집하지 말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일조를 예를 들어볼게요. 일조가 5월 1일, 이제 뭐 6월 1일이든 5월 1일이든 1일날, 2일날, 7일날, 8일날 이렇게 한 사이클에 휴일이 걸렸는데 1일과 7일이 S1이죠. 근데 1일날하고 7일날은 아예 아무것도 탈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미할당, 임시열차, 비실동이 발생한 게 하나도 없다고 치고요. 네. 1일날 그 충당을 해야 될 것이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열차밖에 없어요. 두 개 열차가 있는데 공교롭게 남장호 전무가 먼저 뭐 예를 들어서 1다이아를 1번으로 충당을 했고, 그 다음에 문지환 전무가 2번인데 나머지 하나 남은 다이아가 공교롭게도 문지환 전무, 박용호 전무 다 휴양 시간 부족이 걸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다 휴양 시간 부족이 걸린 거예요. 손재수 전무만 해당이 돼서 손재수 전무가 탄 거예요. 네, 탔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비실동도 발생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7일 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버렸죠.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승무를 할 수가, 13일에 어떤 미할당이든 임시열차든 비실동이든 여기에 있는 8명이 13일 거를 모두 휴양 시간을 뺀 그냥 일자로는 다 미충당 열차를 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13일 날에 미할당이 만약에 4개가 나왔다고 치면 이 4개 열차를 제일 먼저 적용할 사람은 문지환 씨가 되겠죠. 네. 근데 사이클이 여기서 한번 끝났으니까 13, 14, 19, 20일이 사이클이 또 하나의 사이클로서 두 번째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리고 13일과 19일이 S1입니다. 이 상태에서 문지환 씨가 타야 될 미충당 열차가 4개가 나왔기 때문에 문지환 씨가 1번으로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박용호 전무가 2번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2개가 남았죠. 2개가 남긴 남았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 손재수 전무한테 적용을 해도 무방하죠. 3번을. 그 다음에 유해순 전무가 4번을 적용받으면은 4개가 소진이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임성수, 황기만, 황준수 전무는 1일날에도 휴양 부족 때문에 열차를 못 타고, 7일날에도 탈 게 없어서 못 타고, 13일날에도 이 3명은 탈 게 없는 거예요. 네. 반면에 손재수 전무는 1일날 타고 7일날까지 모두 탈 수 있는 열차가 없었기 때문에, 원래 있어도 본인은 일주 때문에 못 타지만 다른 사람도 똑같이 탈 게 없었기 때문에 못 탄 상태에서 13일날 또 한 번 열차를 탔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후순위 사람들과 여기에 문지환, 박용호 전무와 비교를 해보면 더 타게 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한 번씩 탔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임성수, 황기만, 황종수 전무는 아예 2번 다 못 탈 때 손재수 전무는 1일과 13일 2번을 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4개가 미충당이 아까 발생했다고 예를 들었으니까 문지환 전무가 1번, 박용호 전무가 2번, 여기를 건너뛰는 거죠. 건너뛰고 유해선 전무한테 3번. 물론 이거는 휴양시간과 휴양시간이 다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 4번. 이렇게 하면
그나마 연속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고, 예,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즉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앞 사람이 휴양 시간이 걸려서 뒤에 후순위자가 열차를 먼저 탔을 때 그 뒤에 일주일 동안, 그 뒤에 향후 일주일 동안 아무런 탈 열차가, 승무할 열차가 없고, 그 뒤에 일주일에 승무를 충당을 해야 되는 열차가 발생이 됐을 때에는 전에 탄 사람은 건너뛰자. 이거 칠판으로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걸 지저분하게 적어서 그렇지, 간단하게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번, 2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7일날 아무도 못하고, 그죠? 그 다음에 13일날 여기가 만약에 이 사이클이 없이 1사이클, 2사이클 이거 없이 연번으로 그냥 나가볼게요. 1번, 2번이면 여기가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 4번. 그냥 적용하면, 지금처럼 적용하면 여기가 5번이 되는 거고요. 그죠? 6번. 아까 4개라고 그랬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못하고, 이분은 2번을 탄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그리고 칠판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눈에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래서 약간 총량제 개념이기도 하긴 한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실상. 예, 그래서 여기는 1번으로 기록을 하지만 1, 2 여기를 건너뛰고, 그죠? 3번, 4번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좀 그나마 줄어들게 되죠. 예.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건너뛴다,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남자호 전무가 1번으로 타고, 만약에 문지한 전무가 가사로 인해서 못 탔다, 일일날 미할당이 몇 개든 간에 가사로 못 탔다, 그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탈 게 없고, 이 1일날 탈 게 없고 7일로 넘어가겠죠. 7일날 넘어가서 유해선 전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유해선 전무가 4번 이렇게 갔죠.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갔어요. 가사는 그냥 패싱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역시 이것도 적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4, 5 이렇게 적어보면 여기는 탈 거 없다고 하고요. 이렇게 하고 1주기가 끝났어요. 1사이클이 끝났다고 쳐봐요. 그 다음에 2사이클로 넘어가요. 2사이클로 넘어가면 13일하고 19일이 S1이죠. 13일하고 19일 적용을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가사는 패싱을 했으니까 황기만 전무가 1번이 되겠죠. 1번, 2번. 네, 그 다음에 여기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를 패싱을 했으니까 다 쭉 내려왔죠. 내려왔으니까 남장호 전무로 넘어가서 남장호 전무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돼버리고 여기서 끝났어요. 가사로 인해서 7일날도 못하고 13일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역시 칠판으로 똑같은 말이지만 칠판으로 보다 보니까 누가 더 타고 누가 덜 타라는 게 어느 정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하자. 가사도 휴양시간 부족이나 일주일 제한이나 가사를 모두 묶어서 다 턴하자. 되돌아서 하자. 무슨 얘기냐면 이 7일날 2개가 있었죠. 2개를 여기서 그냥 패싱해서 유해선한테 4번, 5번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사도 백을 해서 여기가 4번으로 하자.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물론 가사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이 두 가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의견은 야 나는 타고 싶은데 승무하고 싶은데 집안에 일이 있어서 진짜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두 번째는 힘든다 얘 노동 강도가 높아 그래서 버린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 손번제의 목적은 형평성과 공정성이기 때문에 이제 칠판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평균 한 달에 미할당이 50개에서 60개 정도 되는데 맞아요. 고맙습니다. 충당이 50개에서 미할당이 50개에서 60개 됩니다. 네, 50개에서 60개 됩니다. 지금 5월달이 쉬운 2개인가 그랬고요. 5월달이 지금 62개인가 그렇고요. 4월달이 52개인가 그랬습니다. 네. 평균 50개에서 60개예요. 60개라 하더라도 하루에 2개, 미할당은 하루에 2개 정도 되거든요. 2개, 3개. 예, 2개, 3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실동은 우리가 비실동이 많아요, 사실. 임시열차는 한 달에 15개에서 평균 20개입니다. 예,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인원이 더 늘어나면 사실상 충당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직 뽑고 이렇게 하면. 물론 인피 들어간 분들 계시고 퇴직자가 내년에도 발생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임시열차하고 비실동 빼고 임시열차 미할당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평균 80개에서 90개예요. 평균 80개에서 90개인데 이거를 우리가 일주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한 달에 2번에서 3번은 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전무가 43명이에요. 43명. 이 상태에서 7월달에 뭐 2분이 또 이제 3분이 또 7월달에 인피 여기 지원여기 전무로 바뀌시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원직이 5명 발령난다 그러면 45입니다. 45명 곱하기 2번씩 탄다고 하면 90개는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비실동입니다. 비실동. 결국에는 이 비실동을 얼마나 소화를 잘 시키고 얼마나 형평성 있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비실동은 변수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자기보다 내가 후순인데 휴일 제한이나 일주 제한으로 인해서 내가 먼저 승무를 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이후 동안 아무것도 없어서 또다시 내가 탈 수 있는 조건이 일주일이 지남으로써 선순위보다 내가 먼저 탔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승무할 게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또다시 탈 수 있는 순번이 됐다고 해서 그대로 순번제를 적용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한테 약간 좀 몰아서 갈 수 있다. 두 가지를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적용을 해서 운영팀과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20일부터 운영팀에 제가 오늘 공문을 보내서 토요일이지만 빨리 보내서 내일 안으로 빨리 보내서 20일부터는 이 현황판을 가기록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그다음에 쓰다 보면 또 다른 한계점이 나타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고요. 그거는 그때그때 해결하면 되는 거고, 기본적인 웬만한 것은 여기에 기록을 할 수 있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이 현황판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미할당과 임시열차를 제대로 기록했는지는 제가 확인할 겁니다. 순서대로 기록을 했는지. 왜냐하면 애초에 근무계획표를 제가 받아보기 때문에 저랑 협의가 끝나야 사업소에 배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적은 걸 제가 확인을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이 부분, 이 휴일이라든지 미할당, 임시, 휴일 날짜, 이 성명, 여기에 충당하는 이런 것들 다 운영팀이 적을 거예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적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충당한다고 그랬죠.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1월 2일 접수를 했으면 이게 1번인 거고,
2월 5일 접수했으면 이게 2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가다 대장을 보면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장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황판은 이렇게 투명하게 기록을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기록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동그라미 1번 나는 1번이야 얘는 3번이야 뭐 얘는 2번이야 이렇게 이게 기록을 해나가기 때문에 이거와 미할당이면 미할당과 이 번호와 비실동과 이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이게 지금 나한테 순번이 맡겨온 건지 그리고 다음번에는 내가 어떤 열차를 탈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황판의 장점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칠판은 크지만 자기 조건만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을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매 휴일날 이건 다 운영팀장들이 적어줘요. 이건 휴일이 매달 바뀌잖아요. 휴일이 처음에 1일 2일이었으면 뭐 그 다음에는 3, 4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이날이 지금 5월 달에는 일조가 1, 2, 7, 8, 13, 14 이렇게 나왔거든요. 마지막에 31일이 S1이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1일 날이 S2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6, 7, 12, 13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자기 거만 보면 됩니다. 다른 조건 볼 거 없어요. 자기 거에 휴일날 여기도 미할당도 내가 1일 2일이 휴일이면은 1일날 S1, S2는 거의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S2 거를 들어갈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날에 S1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1, 2, 7, 8이다 그러면 1이라고 7일 거만 보면 되는 거예요. 미할당을. 그거랑 대입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미할당이 몇 개 안 돼. 앞 사람이 끝났어. 그럼 그때는 비실동을 보면 되는 거예요. 1일날 연차 쓰는 사람이 여기다 적는다고 했잖아요. 7일날 연차 쓰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7일날 여기죠. 여기에다가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미할당이 끝났어요. 그러면 요거랑 자기랑 내 거를 요거랑 대입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 윗부분은 팀장들이 다 적을 거고요. 비실동 접수일을 꼭 기록을 잘 해주셔야지 이게 기록이 안 되면 이 현황판에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팀장들도 잘 적어야 되지만 이건 노사가 다 잘 적어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 나오는 것이 똑같은 날 동일한 날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5다이아 그 다음에 8다이아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동일한 2월 며칠이었어요. 동일한 2월 며칠이었는데 같은 날이었어요. 동일한 날이었는데 이거를 팀장이 탄 거예요. 하나밖에 이게 연차 오전에 전화가 왔겠죠. 탈 사람이 있었어요. 모 직원이 모 전무가 있었는데 자기가 먼저 오다이아를 적용을 하고 연차가 또 하나 발생이 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동일한 날에 접수가 이렇게 되다 보니 시간까지 안 적다 보니까 이거를 기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통화를 하는 사람이 운영팀이잖아요. 이건 하나의 사례지 운영팀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곡하지 마시고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사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 현황판을 적을 때 이건 결국은 내가 연차 신청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약에 황윤채가 오늘이 17일이죠. 오늘 17일이고 제가 어제 16일 5월 16일이었어요. 16일이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황윤채가 14일날 19일날 주간인데 내가 이날 쉴 거다. 근무협견하고 쉴 거다. 이러면은 여기다가 반드시 적어주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간 근무자가 주간이든 야간이든 자기가 해당하는 근무날 이날은 휴일이고 다시 말해서 제가 황윤채는 제가 3조니까 여기에 있죠. 제가 여기 있는데 제 휴일은 일조하고 틀릴 겁니다. 그러면은 내 주간은 다른 조의 휴일이 내 주간 근무겠죠. 다시 말하면 연차나 교육이나 교육 말고 병가나 연차를 쓰실 분들은 자기가 쉬는 날을 찾아서
자기가 쉬는 날을 찾아서 내가 19일 날 연차를 쓰겠다 그러면 19일 날 란에 비실동 접수일 란에 누가 적었어. 아까 말씀드렸죠? 동일한 날에 5다이아 8다이아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자, 제가 5다이아예요. 5다이아인데 누군가 1번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6월 2일 날 1번 동그라미 1번에서 6월 2일 날 다시 8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19일 날 아무도 적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1번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1번 동그라미 1번에 나는 6월 2일 날 팀장한테 접수를 한 거야 라는 표시를 6월 2일로 한 거고요. 이거를 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 2일 날 나는 8다이아인데 쉴 거야 19일 날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돼요. 그럼 확인체는 5다이아였어요. 누가 먼저 적었네? 나는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이 돼서 나는 2일날 얘기한 게 아니라 3일날 얘기했어. 5다이아야. 이게 숫자가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날짜는 동일할 수도 있죠. 같은 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연번은 2번이지만 똑같이 2일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5다이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시간까지 적어주면 비고란에다가 같은 숫자 안에 같은 날이잖아요. 같은 2일이에요. 같은 2일이기 때문에 나는 2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게 더 늦다라는 건 확인이 되잖아요. 지금.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운영팀장이 충당을 시킬 때 당연히 이 순서 이걸 먼저 하고 똑같은 날짜라 하더라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팀장들도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지만 여기 있는 사람도 그쵸? 여기 유해선까지 이게 다 미할당이었다. 여기 1번 여기 뭐 2번 3번 4번이 다 미할당이었다. 그러면 여기 뭐 그렇게 하면 여기 아무것도 13일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그 다음 누구예요? 임성수 전무는 내가 19일날 8다이아를 탈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안 돼? 휴양시간이 13시간이 안 나와? 야 그러면 재수 좋네. 5다이아는 되네? 5다이아 내 거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적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반드시 이걸 기입을 안 하면 이 현황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여기 이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거를 이 한 사이클마다 이 1사이클, 2사이클 이렇게 사이클마다 적용을 하는데 비실동 여기 기록이 있겠죠? 다 적용을 했는데 13시간 가사 뭐 이로 인해서 못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 아니면 다 탔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다이아가 있을 수도 있죠. 번수가 많아요. 그러면 하여튼 남는 다이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다가 무조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1일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1다이아가 남았다 기록을 하고 인피를 적는데 여기다가 아까 이름하고 뭐 여기서 오연호 다시 1 이렇게 적으면 이 미충당이 이렇게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못한 이 사람들과 S2가 다른 조의 S2자까지 해결이 안 돼서 남은 거를 오윤호 인피 여기 전부가 탔구나라는 걸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휴일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피는 휴일이 일정하지 않고 하루에 9일 내지 10일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성명을 기록을 하고 이 역시 가나다 순으로 성명을 기입을 하고 근무날만 체킹을 하게 할 겁니다. 뭐 동그라미를 하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김종선 뭐 저기다가 여기 이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체킹을 하면은 쉬는 날이 체킹이 안 돼 있는 날은 쉬는 날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저쪽에서 저 충당 순번제 현황판에서 다 태우고 나서도 미충당에 아까 말씀드린 미충당에 적혀 있는 번호 그 번호가 미충당에 적혀 있는데 잠깐 이쪽으로
이 충당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인피가 이름이 안 적혀 있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시면 이 인피가 왜 못 탔을까라고 저기를 보는 겁니다. 인피 계획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일날이 쉬는 사람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두 명이 쉬는 사람인데 나머지는 다 체킹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나머지는 다 돼 있고 이 두 사람이 쉬는 사람인데 왜 이 두 사람이 안 탔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도 이제 운영팀장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휴양 시간이 부족 때문에 안 됐다 이 사람은 휴양하고 적는 거고 본인이 안 탄다고 했다 그러면 가서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피는 저희들과 휴양일이 S일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1일부터 32일까지 다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다이아별 사무 충당 가능 열차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거는 이런 형식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 위에를 먼저 보고 대입을 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다이아는 야간 열차죠, 사실. 네. 이거 이다이아는 야간 열차입니다. 그래서 S1하고는 다 해당이 돼요. 우리가 S1, S2 당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은 이날 충당을 할 수도 있고 이날 충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다이아 같은 경우는 야간이잖아요. 근데 이다이아도 간혹 가다가 이제 뭐 미할당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다이아는 야간 열차 같은 경우는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날 끝나고 이날 야간을 S1밖에 못 타요. 그죠? 야간 열차는. 그래서 S1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 표시를 해놓겠다. 저희들이 제가 해놓겠다. 이건 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다이아는 S1일 때 충당이 가능하다. 4다이아는 뭐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가 여기에 돼 있고 여기에 돼 있다. 그러면 4다이아는 5다이아가 S1일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S2일 때는 내가 4다이아인데 그 전날이 S2겠죠.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충당이. 근데 내가 4다이아인데 그 다음날 4다이아 타고 난 다음날 S1은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뭐죠? 이거는 내가 4다이아인데 S1은 다음날 7다이아다. 아직 말 잘못했는데 5다이아 7다이아다. 그러면 S1일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표시를 해 놓을 거예요. 여기 우리가 지금 현재 17개 다이아죠. 이렇게 여기까지 표시를 동그라미를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 충당 순번제 현황판을 보실 때 다이아 번호를 적어 놓잖아요. 다이아 번호 물론 뭐 다 그냥 시간을 따지면 알겠지만 조금 더 편리하시라고 이거를 고정 기록을 해 놓고 다이아가 바뀌면 이걸 바꿔놔야 되겠죠. 참고적으로 만든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 월별 인피 계획 근무가 이 충당 현황판 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충당 순번제 현황판 사이즈가 지금도 근데 너무 커지고 칸이 좁아져서 별도로 이렇게 만드는 바람에 가능 열차 현황까지 보시라고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거 하면서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순번 대장을 해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황판으로 해도 하다 보면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본을 변경한다든가 다른 어떤 사유가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되면 기록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돼요. 근데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평소에 보편적인 상황은 여러분들이 이 기록을 잘 해주시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것이 좀 여러분들 충당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것은 나중에 임원들이나 저한테 직접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